이 10배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선은 거짓 정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에이스학과 신경원 원장입니다. 자, 요즘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내년부터 인공눈물이 10배가량 비싸진다는데 그래서 빨리 인공눈물약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 10배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선은 거짓 정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심평 원장님이 10배 인상되는 거는 아니다. 노인분들은 똑같이 급여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심평 원장님의 말은 사실입니다. 근데 약간의 확인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은 그 인공눈물이 병에 들어있는 인공눈물이 있고 낱개로 되어 있는 튜브형의 인공눈물이 있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일회용, 이 튜브에 있는 거고요. 이 병에 있는 인공눈물은 똑같이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과 가격이 똑같다는 거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공눈물에는 보통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이 성분이 히알루론산 제제가 있고요. 카르복시산 제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히알루론산 제제가 중요한 거고요. 히알루론산 제제는 의사들이 과거부터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고 가장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제가 히알루론산 제제입니다. 자, 히알루론산 제제가 보통은 소매 가격이 10,000원, 11,000원, 12,000원 정도 되는데 한 10,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처방전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 비율이 30%이고 나머지가 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서 나라에서 대신 돈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사에서는 이 10,000원에 이걸 약국에 팔게 되면 환자가 3,3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고 나라에서는 6,700원 정도를 대신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품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급여가 된다. 그래서 급여 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급여 약품도 있겠죠. 이 비급여 약품은 이거는 환자한테 꼭 필요한 약은 아니다. 이게 없어도 환자가 치료가 되고 환자가 낫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약들을 비급여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환자가 원해서 선생님 저는 이 약이 저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나라에서 보험 적용을 안 해줘서 좀 비싸긴 하지만 제가 제 비용을 다 부담하고서라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약품을 비급여 약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공눈물을 비급여로 사게 되면 10,000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은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수술이 아니죠. 본인이 눈을 좀 잘 보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비도 비급여 수술이죠. 본인이 다 내는 수술이죠, 비용을. 그래서 라식, 라섹 수술하고 나서 사용하는 인공눈물 자체도 나라에서는 너희한테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라식, 라섹 후에 사용하는 인공눈물도 비급여 제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히알루론산 제제, 튜브형, 일회용 제제가 다 보험 적용이 됐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태가 생긴 거냐면 한마디로 보험 재정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 히알루론산 제제 때문에 한 3,00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뭐 비대면 진료라고 해서 뭐 실제 진료 없이 인터넷상에서도 의사들이 처방을 하게 되고요. 또 안과 의사들 말고도 다른 과 의사들도 쉽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처방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처방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됐고 정부에서는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제재를 하겠다. 급여가 비급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한도를 좀 정해 놓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히알루론산 제제를 전부 다 비급여로 빼려고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안과 측에서는 이 히알루론산 제제가 정말 환자들의 꼭 필요한 약이고 없으면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급여로 남겨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환자들한테만 꼭 쓰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만 쓰자. 그리고 너무 많이 처방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한도를 둬서 처방을 하자. 그게 이번에 발표가 되었고 내년쯤에는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쇼그렌 증후군, 스티븐 존슨 증후군, 건성한 증후군 이렇게 매우 건조해서 인공 눈물이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급여 적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험 적용을 해주겠다. 하지만 이 환자들 역시 너무 무분별하게 처방을 해주면 안 되고 한번 내원했을 때 어느 정도 한도를 두고 그리고 1년에 받아갈 수 있는 인공 눈물의 양도 한도를 두겠다. 근데 아직 이 한도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백내장 수술을 한다든지 망막 수술을 한다든지 사시 수술을 한다든지 뭐 눈에 관련된 수술을 하면 인공 눈물을 점안을 함으로써 눈을 좀 편하게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이러한 외인성, 내인성이 아니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건조증에는 앞으로는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 백내장 수술을 하거나 망막 수술을 한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제제 말고 다른 제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본인 부담금을 내야겠죠. 지금 추측컨대 아마 1년에 5박스에서 6박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눈물 튜브에 있는 게 한 7방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선생님들이 한 튜브를 한 번 쓰고 버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의사들은 환자분 하루에 한 5번 이상은 인공눈물약을 넣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번 쓰고 버리게 되면 하루에 최소 5개는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박스에 60개니까 보통 2주면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한 박스가. 그럼 2주에 한 박스면 한 달이면 2박스. 그리고 보통 5박스에서 6박스면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한 양이 될 수 있는데 건조증이 정말 심한 환자들은 3개월 이상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에 들어있는 바틀 형식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이제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방부제 자체도 건조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수술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병에 들어있는 안약을 쓰는 것도 좀 한계점이 있고요. 저도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심평원장님이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히알루론산 제제 일회용 눈물약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바뀌는 게 맞고요. 모든 환자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환자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이 일부 환자들은 1년이나 한 번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10배가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30%였는데 본인 부담금 이외에 정부에서 부담하게 됐던 나머지 70%까지 해서 100%를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눈물약 한 박스가 10,000원이었다고 하면 전에는 3,000원 부담해서 대략 10,000원 부담으로 늘어나게 된다. 뭐 한 2-3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공눈물약 좀 아껴 쓰셔야겠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인공눈물약은 자 뚜껑을 따고 한 방울 한 방울 뚜껑 닫고 2-3시간 후에 뚜껑 열고 한 방울 한 방울 뚜껑 닫고 필요하시면 저희 쇼츠 참고하시도록 하십시오. 인공눈물약은 한 번에 넣을 때 많은 양을 넣는 게 아니라 한 방울만 넣어도 충분하고요. 여러 번 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